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에도 딸세포 출판사의 은화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1부 지나오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되게 이렇게 막 마음이 벅차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저희도 되게 벅차게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저희 2부 주제 작가님이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실까요? 네, 2부 주제는 밀레니얼과 소통하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0년이라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거의 이제 3개월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들과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책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작가님 혹시 밀레니얼에 대해서 아시나요? 8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만 이야기해드리자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좀 가리킨다고 해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서 모바일, SNS 등 정보기술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고용 감소 그리고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서 금융사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광고 등의 전통적인 마케팅보다는 개인적 정보를 신뢰하는 특징이 있는 세대라고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좀 많이 깨닫게 되기도 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정확하게 들었어요. 밀레니얼 세대에도 아니면 아니더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꼽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중요한 게스트이신 딸세포 출판사님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이제는 제가 책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산타 바바라 그리고 태양을 쏴라 등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셨던 배우 윤진서 님이 쓰신 너에게 여름을 보낸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여기서는 작가님이죠. 바다와 서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지금은 제주도에 살면서 서핑도 즐기고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러한 것들을 글로 담으시는데 이 책은 어느 계절에 읽어도 좋더라고요. 윤진서 배우님이 글을 쓰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살면서 서핑하는 얘기는 몰랐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참 자연을 온전히 느끼고 계신 게 글 속에서 녹아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올해 여름에 제주도 가서 서핑을 배우는 게 목표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 이 책 정말 추천드려요. 어떻게 서핑을 추천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도 같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딸세포 출판사님의 인스타에서 서핑하는 모습을 여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시도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은 이 책은 바다를 만나고 서핑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요. 저는 읽다가 느낀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바다와 서핑이라는 이야기에 빗대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내 상황에 조금 빗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 페이지에 보면 작가가 여느 때처럼 서핑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파도가 유난히 높게 치던 날 우연히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굉장히 먼 바다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 먼 바다에 있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지? 네, 생각만 해도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도 똑같이 생각이 드셨대요. 덜컥거리면서 너무 멀리 왔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멀어진 순간에 육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모습이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문득 자신은 지금 바닷속 작은 물고기보다도 약한 존재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강하게 삶을 원하고 있는지 느끼셨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하면서도 되게 좋은 시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작가님도 혹시 바다에 대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나요? 저는 항상 느껴요. 근데 그 공포를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막 속초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파도가 엄청 많이 치잖아요. 맞아요. 그 막 세찬 파도를 볼 때 약간 왜 그걸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스릴이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 뭔가 마음이 습겨 내려가는 것 같고 뭔가 시원하고 참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많이 가나 봐요. 사실 공포는 좀 다양한 모습으로 제각각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자가 처음부터 서핑을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처음 만난 바다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의 두려움 때문에 처음엔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싫었다고 하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신나게 즐기는 것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배우게
배우기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요하고 자신의 작은 실력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크고 버거운 파도를 만나면 사실 좌절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근육들을 기르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좋은 체력들을 기르자 자기가 갖고 있던 이상향이라던가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씩 벗어나는 계기가 되셨대요.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 요한의 이미지로서는 어느 배역이든 잘 어울려야 하니까 항상 가냘펴야 되고 머리는 길어야 되거나 아니면 살짝 단발로 되어야 되거나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모습을 찾아나간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31페이지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돌이켜보면 나는 언제나 한 편의 작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작품이 와주기를 기다렸고 작품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다음 작품을 걱정하며 머리카락이 길어지기를 기다렸다. 항상 살이 빠지기를, 얼굴이 더 갸름해지기를, 피부와 머리카락에 윤이 나기를, 누군가가 잘한다고 해주기를, 나를 지지해주기를 기다렸다. 대본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가를 더 간절히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평가는 누구의 기준이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외모는 결국 젊은 날의 모습 같을 수는 없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기준에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말들에 줄곧 우울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기준에 외모를 맞추기 시작했고 스스로의 기준이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그 확신과 결정을 스스로 지지하게 된 것이다. 간과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선입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도 했거든요. 되게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모두에게 되게 필요한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사실 뭐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시선으로 나를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틀에 맞추기가 정말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참 긍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내용들이 안에 되게 많이 담겨 있나 봐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주제에 딱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세대를 지나오고 앞으로 발전하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해지고 주변의 시선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에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 다른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와 배려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서핑이 주제지만 내 모습을 조금 더 투영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윤진서 작가님의 너에게 여름을 보낸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추천당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여름이라는 시기를 벗어나서 겨울에 읽어도 정말 좋으니까 꼭꼭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의 하이라이트 은하 작가님 책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미안해요 리키를 통해서 밥벌이를 하면서도 인간됨을 놓지 않는 저는 평소에 주로 신문이나 잡지, 에세이나 사회과학이나 논픽션을 주로 읽는 편인데요. 네, 최근 한 2년 정도 들어서 한국 문학이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 거예요. 여성 작가들이 많이 부상을 하면서 이제 뭐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다뤄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논픽션보다도 더 동시대적이고 현 세대의 내면을 정말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저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7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굉장히 딱 산뜻해요. 이 책에서는 투사나 영웅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면으로 엄청나게 침잠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매일 직장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직장인들의 그 얼굴을 딱 그만큼 과잉되지 않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읽다 보면은 진짜 저 출판사 다닐 때 그 생각도 나고 네.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단편 잘 살아보겠습니다에서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대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게 된 주인공이 이제 출근한 지 2주째 되던 날 마케팅팀에서 지원자를 받는다는 전체 이메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전략기획팀이나 해외 마케팅 부서 같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서에 배치를 받고 싶었었는데 네네. 웬일인지 남자 동기들만 다 그런 부서로 가고 여자 지원자들은 진짜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백오피스로 발령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이런 설정도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신입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인사팀에 메일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같이 경영 지원팀으로 발령을 받은 동기 언니가 먼저 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인사팀 전체 메일 계정이어서 답신을 보내면은 전 회사에 이렇게 쫙 다 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신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 카톡방을 눌러서 다 보낸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메일이 가고 나면 사람들이 막 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막. 어떡해, 빛나 씨가 마케팅 팀에 가고 싶은가 봐.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 보면서 이 화자는 이제 생각해요. 아, 저게 내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다. 아,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은 빛나 언니에 대한 수군거림이 바로 나에 대한 수군거림이 됐을 텐데 이러면서 네. 안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무릎을 탁 친 거예요. 내가 느끼고는 있었지만은 내가 너무 치졸하고 쪼잔하고 쪽팔려서 글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작가는 정말 구질구질하게 다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플러스 마이너스 셈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이게 비단 일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로도 옮겨오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솔직히 좀 되게 남루해 보이잖아요. 이게 뭐라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도 또 잔잔하게 감싸 안아요. 그래서 화자가 이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이 동기 언니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자기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눈치 없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그녀가 잘 살아남았으면 하는 안부를 붓는 마음으로 이 단편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되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효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빨리빨리 치고 나가느라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문득 퇴근하면서 뭐 이제 노을을 볼 때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혼자 걸을 때 자기 직전에 뭔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에 생각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독여주면서 그래, 이 정도면은 수고했어. 네가 영웅이 될 필요는 없잖아. 네 앞가림 하면서 그 정도 했으면은 최선을 다한 거야. 일단은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출근하자. 딱 그런 정도의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 감각이 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균형적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되게 절망이나 이런 감정에 빠질 때도 많지만 사실 그런 여유조차도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일에 너무 치여서. 바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차마 버려지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 장유진 작가님도 1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소설을 써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바지런함과 내공들이 그대로 책에 묻어난 게 아닌가. 너무 인상 깊네요, 정말로. 제가 네.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쪼잔함에 대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잘하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따질 때 이렇게 따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단편에서 쓴 얘기인데 네. 이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눈치 없는 동기한테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하고 막 상의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5만 원을 내야 5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 12,000원을 내면 12,000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 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이야. 애비동에 새우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거는 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야. 특 애비동을 주문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특 애비동은 일반 애비동보다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거. 월세가 싼 방에는 다 이유가 있고 7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으면은 7억 원어치의 김장, 설거지, 전부치기 그 밖에 종종 걸리면 평생 갖다 바쳐야 한다는 거. 그걸 빛나 언니한테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나는. 진짜 세죠? 네. 진짜 독하죠. 근데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공짜가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짜는 없다고. 그래서 항상 저도 차라리 많이 주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받고 나면 내가 저거를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이게
가계부에 부채로 잡혀 있으니까 항상 종종거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회가 생길 때 빨리 갚아야지. 맞아요. 예, 이런 마음들. 그래서 누가 보면 선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만 항상 나는 마음이 편한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에 나는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책에서 너무나 통렬하게 일깨워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마음은 정확히 주고받고 0인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셈을 똑바로 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 경계를 넘나드는 마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좋았어요. 정말 인간적이에요. 참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네. 저는 이제 좀 제가 여유가 있을 땐 좀 많이 뿌리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네. 사람들이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많이 사람들한테 받기도 했었고 내가 주는 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저 사람한테 받는 게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언젠가 길게 관계를 가져가면 갚을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런 믿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미안해요, 리키. 예, 보실 때쯤에 이미 다 영화 내려갔겠지만.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책과 영화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벌써 저희가 2주 동안 함께 했어요, 작가님. 네. 벌써 되게 친해진 느낌입니다.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2주 지나오시면서 어떠셨나요? 사실은 글을 쓰고 편집하고 책을 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통 혼자서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교감하는 게 참 되게 뜻깊고 아주 불타고 있어요. 정말 2주 동안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책도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는 글씨마 작가님과 제대로 돌아올게요. 네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래커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듯 세대가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겠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과 그 속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다면 새로운 시간도 조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